자, 2026년입니다. 기술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대한 전쟁이 지금 막 시작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반도체 패권 전쟁, 그 가장 깊숙한 전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6년 글로벌 반도체의 왕자는 딱 하나입니다. 과연 누가 이 왕자를 차지하게 될까요? 네, 바로 숙명의 라이벌 삼성과 TSMC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가 펼쳐집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무대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나노 공정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쪽이 말 그대로 AI 시대의 지배권을 손에 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6년은 그냥 평범한 한 해가 아니라 모든 것의 승패가 결정되는 운명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선부터 한번 가보죠. 기술대전. 과연 두 회사가 내세우는 최강의 무기는 대체 뭘까요? 자, 여기서부터 두 회사의 스타일이 정말 완전히 갈립니다. 삼성을 보세요. 3나노부터 세계 최초로 차세대 기술, 바로 이 MBCFT를 도입했죠. 정말 과감한 퍼스트 무버 전략입니다. 반면에 TSMC는 어떨까요? 이 회사는 굉장히 신중해요. 기존 기술을 끝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쓰다가 2나노에 와서야 비로소 신기술을 도입하는 이른바 패스트 펄로워 전략을 쓰는 거죠. 이건 뭐 혁신이냐 안정성이냐 그야말로 자존심을 건 대결입니다. 자, 그럼 스펙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언뜻 보면 성능이나 전력 효율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밀도. 보세요. TSMC가 제곱밀리미터당 약 3억 1,300만 개로 삼성보다 훨씬 빽빽하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쉽게 말해 같은 성능의 칩을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아이폰처럼 1mm의 공간도 아쉬운 기기에서는 이게 그냥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애플이 왜 그렇게 TSMC를 고집하는지 바로 이 숫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설계도가 화려해도 그걸 실제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제 진짜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수율 전쟁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계도라도요, 그걸 분량 없이 찍어내지 못하면 그냥 종이에 불과하죠. 생산 비용, 공급 물량, 이 모든 걸 결정하는 진짜 전쟁터, 그게 바로 수율입니다. 지금 업계에서 보는 TSMC의 2나노 예상 수율, 이게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이건 그냥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업계에서는 이걸 황금 수율이라고 부릅니다. 고객사 입장에선 TSMC에 맡기면 비용도 예측 가능하고 물량도 안정적이겠구나 하는 절대적인 신뢰를 주는 거죠.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삼성은 어떨까요? 현재 추정치는 약 60% 수준입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개선하고 있겠지만 퀄컴 같은 큰 손들이 요구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 보통 70%로 보거든요. 아직 거기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10%에서 20%의 격차, 이게 지금 삼성이 넘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높은 벽입니다. 자, 기술과 생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전쟁의 무대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그리고 지정학의 영역이죠. 세계 최대 테크 기업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고객 전쟁입니다. TSMC의 동맹군을 보면요, 이건 거의 어벤져스급입니다. 애플은 이미 아이폰 18 프로를 위해서 초기 2나노 물량의 거의 절반의 싹쓸이 예약했고요.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 젠슨 황이 직접 우리 파트너십은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말했죠. 사실상 이 두 거물은 TSMC라는 성을 떠날 이유가 지금으로선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그렇게 싱겁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삼성에게도 분명 기회의 땅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의 가장 중요한 인물, 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킹메이커가 바로 퀄컴입니다. 지금 퀄컴은 갤럭시만을 위한 특별한 칩을 만들기 위해 삼성의 2나노 공정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만약에 삼성이 퀄컴을 잡는 데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고객사 하나를 더 얻는 수준이 아닙니다. TSMC의 독점을 견제하고 싶은 다른 모든 기업들에게 삼성도 되는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토 전쟁은요, 바다 건너 미국 본토까지 이어집니다. 이른바 메이드 인 USA 칩 경쟁이죠. 근데 이건 단순히 공장 짓기 경쟁이 아니에요. 미국 땅에서 최첨단 기술 공급망을 누가 쥐느냐 하는 국가 안보가 걸린 전략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현재로선 TSMC가 한 발 앞서가는 모양새네요. 애리조나 공장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양산 시점이 2026년으로 밀리면서 타이밍 싸움에서 조금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 수율, 고객, 그리고 영토까지 모든 전선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최종 정리를 해봐야겠죠. 2026년, 과연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도전자가 될까요? 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2026년의 패권자는 TSMC가 될 겁니다. 압도적인 수율, 애플과 엔비디아라는 절대적인 동맹,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70%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2026년 TSMC는 파운드리 시장의 논쟁이 필요 없는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될 겁니다. 그럼 삼성은 그냥 지는 건가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대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삼성에게 2026년의 승리는 TSMC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게 아닐 겁니다. 진짜 승리의 조건은 이 세 가지 스텝에 있어요. 첫째, 우리도 2나노 양산 문제 없다는 걸 시장에 증명하는 것. 둘째, 퀄컴 같은 건물을 파트너로 확보해서 신뢰를 얻는 것. 그리고 셋째, 칩, HBM 메모리, 패키징까지 한 방에 해결해주는 우리만의 턴키 솔루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거죠. 정리하자면 TSMC를 이기는 게 아니라 TSMC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하고 믿을 만한 위협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2026년 삼성이 거두어야 할 진짜 승리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종합해보면 2026년의 큰 그림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만약 삼성이 방금 말씀드린 그 진짜 승리를 거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2026년은 이 기나긴 전쟁의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2027년 1.4나노라는 더 엄청난 전장에서 벌어질 다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서막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